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사교육이고요. 17강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를 배우실 때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법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세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수많은 법이 있는데 세법에도 수많은 세금이 있겠죠. 그 중에서 소득세만 딱 빼서 지금 우리 인사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른 법 공부하는 듯이 꼼꼼하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체크해서 간단하게 보고요. 이 내용 중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사항, 숙지해야 될 내용만 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라는 거는 개인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고요. 우리나라의 소득세 특징이 있죠. 소득세 특징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다. 그죠? 나라에서 과세권자가 국가라는 거죠. 걷어간 사람이 국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세라는 거고요. 납세 의무자와, 그죠?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세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세는 일반적으로 재정 수요를 위해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하고요. 총가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과세는요, 개인 단위로 과세합니다. 그죠?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하고요. 부부 단위가 아니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진 과세를 하는데 6에서 45%죠.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자세히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만 봐주시고, 얘 말고도 우리는 원래 소득 원천설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즉 일정한 수입원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은 원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거된 것만 과세하겠다라는 거죠. 열거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사소득을 과세하는 유형별 표괄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세 방법도 여러 개가 나오죠. 여기 과세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과세는 종합과세 별표 칠까요?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세 개가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합과세는 우리가 2배사 근형기라고 외웠거든요. 그래서 보통 종합과세는 5월에 신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종합소득세 신고가. 그래서 5월에 신고 들어가고 6월이나 7월 중에 환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에서 합산을 해가지고 근로자 이외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세 신고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분리과세도 한번 알아볼까요? 분리과세는 퇴직과 양도소득이 있다. 지금 제가 우리 큰 것들 있죠. 항목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되고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분리과세라는 것도 있다. 분리과세는 복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복권. 로또 복권 같은 거. 특정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원천징수라는 게 나오죠. 원천징수는 즉 사용자가 미리 월급을 줄 때 떼고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뭐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거는 복권 당첨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30%를 거의 30% 정도 되는 세금을 보험에 당첨되면 바로 납부를 하시죠. 그리고 나면 더 이상 낼 돈이 없어요. 로또 당첨금은. 이런 걸 우리가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부르고요. 예납적 원천징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은 세금을 여러분들이 월월이 달달이 이렇게 낸 세금을 그 자기 평균 소득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많이 사용하고 저축도 많이 하고 비과세 혜택 받는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 뭐예요, 나중에? 그죠? 환급받는 제도죠. 정산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돈을 더 썼다. 그러니까 사용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라든가 세금을 더 많이 냈네. 그럼 나중에 그런 걸 감안해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예납적 원천징수라 불러요. 크게
다 보실 필요 없이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는 여러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뭐 인적공제라는 용어도 있고요. 개인 소득에 부과해서 부양가족에 따라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인적공제 제도를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납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납세주의는 말 그대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을 확정 신고함으로써 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득세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그림도 아마 교과서마다 나온 그림이 있었는데 요즘에 안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밑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신고를 갖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만 보시고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 문제는 좀 패스하는 것도 괜찮아요.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쏟아야 되는 노력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소득 원천설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열거주의, 신고납세제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5월에 신고한다고 얘기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교 수업도 나가고 있고 직업교육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근로자면서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신고납세제도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연말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개인이 하기 어렵다 보니까 경비추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3.3이라 해서 세금 대납해주는 그런 세무 서비스가 생겼잖아요. 회계 및 세부 서비스가. 그쪽에다 많이 대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 신고를 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데 여러분들 365일을 2로 나누면 183일이 나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1년 중 반 이상을 거주한 사람이란 얘기죠. 국내에 있던 사람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와 국외 원천소득을 과세하고요. 비거주자는 국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예를 들어 손흥민처럼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한다. 국외 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기간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보고요.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사망일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거주자가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될 때는 출국일까지도 되겠죠. 이런 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납세지도 있습니다. 납세지 거주자는 거주지 주소가 되고요. 주소지가 없을 때는 그 거소지가 되고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소득부징소에서 나오는데 원천징수액이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일용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용직 근로자 나중에 우리 실기할 때 계산 많이 할 텐데 일용직 근로자는 그 소득부징수라 해서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인 사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나중에 실기할 때 제가 계산해 드릴 텐데 일용직 근로자 중에 단기간 일일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이 1,000원 미만이면 부여하지 않는 거 그때 한번 문제 풀면서 기출문제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라는 게 있는데 원천징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소득세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신고납부, 중간예납과 확정신고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간예납은 과세기간 1월에서 6월까지 해당되는 소득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걸 예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납부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하고 납부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 부분은 지금 교과서에서 일부만 나온 거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계산식도 있어요. 우리 위에서 봤던 계산식이 있잖아요. 예전에 요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안 나오다 보니까 빼는 거고 이렇게 용어들만 봐도 한참 용어가 많으니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천징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상대방에게 원천징수 의무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내야 될 세금을 국가에 대신해서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 원천징수 자체가 시험 문제 답인 경우도 있으니까 체크해서 보시고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고요. 완납적 원천징수에는 대상 소득에 대해서 분리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완납적 원천징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납적 원천징수가 된다. 요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간단하게 끝내는데요. 왜냐면 지금 이 다음에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들어가고 그리고 연말정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이 소득세 부분은 교과서마다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7강 제가 지금 3개씩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짧게 가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짧게 핵심만 들어주시고 웬만하면 20분을 안 넘기려고 하거든요. 20분을 넘기게 되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이동하시거나 아니면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들어주시라는 거라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집중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약지를 제가 해피캠퍼스에 올려놨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신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 정리하시면서 자기만의 요약지를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약지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교과서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는요 여러분 교과서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자체도 요약지이기 때문에 우리 과목은 교과서를 보시면서 거기에 추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은 근로소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